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 시황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애가 사탕을 하나만 더 주면 다시는 사탕을 더 달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정말이냐 라고 물어보고 그러겠다 라고 해서 사탕을 주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탕을 주게 되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국내 시장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주식 매수량이 적지는 않은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코스피 매수는 좀 많이 있었어요. 어제는 그 외국인이 아니고 그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고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거의 전부 다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많이 했고 다른 업종은 거의 매수를 안 했습니다. 게다가 화학하고 바이오 제약은 매도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학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 3사 같은 경우가 계속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이상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10포인트를 넘지 못했다. 네. 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매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매수를 하는 건데, 연말이니까 배당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 뭐 금리도 낮고 하니까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오늘 외국인의 선물이 거의 제로에서 움직이질 않았다라는 거죠. 아침에 잠깐 2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아예 요동하지 않았다. 이런 거 움직임 같은 경우는, 뭔가를 기다리거나 대비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10시 40분에 한번 꺾였고, 12시 50분에 한번 꺾였어요. 반등하다가 꺾이고, 반등하다가 꺾이고. 반도체가 또 많이 오르다가 거의 마감에서는 반도체 오르던 종목들이 또 많이 밀려버리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왔다. 코스닥에서는 뭐 외국인은 초반에 매도를 하고 그걸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기관이 지금 3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만 5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뭘 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걸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하드웨어 쪽도 많이 샀다. 코스닥 그 반도체 그리고 PCB 쪽 이런 쪽도 많이 샀다. 근데 그게 전혀 시장을 끌어올리는 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 유럽과 그 미국이 반등을 많이 했는데 유럽은 그저께 떨어지면서 양봉이 나왔잖아요.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 양봉이 나오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 반등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선 밑으로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걸 뚫고 올라가기 어렵다. 지금은 유럽만의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반등은 다우나 아니면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반등하다가 조금 부족했다 싶었는데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등은 이전에 나왔던 반등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탈리아의 생산자 물가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뭐 월간으로 저번 달에 대비해가지고 1.2%, 네. 전망은 5.7%였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독일의 1월 소비자 신뢰 전망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6.8, 전망이 마이너스 2.7이거든요. 네. 1월 시장을 유럽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럽의 12월 소비자 신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3, 전망이 마이너스 8이었는데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되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경제 지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노바백스의 백신을 승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FDA에서는 화이자와 머크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그거를 이번 주 안에 승인할 것 같다.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미크론 전용 백신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한 게 봉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뭐 이미 그 전에 나왔던 뉴스 아닌가요? 네. 그거 가지고 그걸로 또 재탕으로 또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이 왜 올랐을까? 지금 이 미국 시장도 시장 마치고 나면 여러 전문가들 찾아가서 인터뷰 막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시황 뉴스 보면 그런 전문가들 인터뷰한 내용이 쭉쭉 나오는데 뭐 분위기가 대체로 뭐 과매도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배당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연말인데 배당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없는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매수를 좀 하겠죠. 네. 다만 매수를 촉발할 만한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매수가 조금 강하지 못하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전망을 뒤집었어요. 8월 달에 그때 너무너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확 끌어내려가지고 삼성전자가 폭락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장을 그렇게 200포인트나 망가뜨려 놓고 지금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뭐 공급망에 관련된 전망이 뭐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 끌어내릴 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예. 누군가가 등판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좋아지고 하는 거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끌어내린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삼성전자는 그때 가격이 82,000원인데 지금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수는 아직도 200포인트 밑에 있고 다른 종목들은 무려 마이너스 30% 이상 정도 이렇게 계속 빠져 있어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 좋은 얘기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연말이고 한데 매수가 아직도 부족하다.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늘었지만 매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 네, 아쉬운 점입니다. 네. 말씀처럼 거래량은 어제보다 증가를 했는데요. 연말 수급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당장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를 낭비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뭐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서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를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가스 가격이 오늘 장중에 또 20% 이상 폭등을 했어요. 뭐 어제 제가 뭐 680, 660%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840%돼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920%라는 또 숫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840%가 맞는지, 920%가 맞는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달 들어서 114%가 올랐고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800에서 900% 정도 뛰고 있다. 오늘만 20유로 이상 뛰었어요. 네, 지금 180유로를 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스 가격.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러시아가 야말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가스 공급을 끊었다라는 거죠. 중단했다. 근데 이 중단하기 전에 이미 9일부터 가스 전송량이 급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스프롬이 내년 1월 달에 가스 수출할 거를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죠. 예. 가스 공급을 끊었다라는 거는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공격했는데 가스가 터지는데 그 안에 가스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이 가스를 보내는 건데 공격하기 전에 그 가스가 이게 터져가지고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을 끊겠죠. 예. 어떤 위협을 하기 위해서 가스 공급을 끊었다라기보다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스 공급을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뭐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2월 이후로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틈은 없습니다. 네. 일단 뭐 가스 공급을 끊었다라는 건 어제 나왔던 뉴스고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얘기했는데 루마니아하고 지금 폴란드에도 배치가 될 건데 MK41 이 유럽형 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여기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공격용으로 쏠 수 있도록 개조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거를 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토가 동유럽 국가,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에다가 나토 병력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렇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 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 오늘 또
리투아니아에 대전차 미사일을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승인 난 건 아니고,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 위에 있어요. 예.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고, 벨라루스가 있고, 리투아니아가 있어요. 그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이렇게, 발트 3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거죠. 예. 러시아를 자극할 만한 그런 뉴스인데, 그런 거를 일단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쪽 부분에서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한다 얘기를 했어요. 예. 러시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유리한 게 중국이 있어요. 예. 이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여기서 뭐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지금 중국은 가스나 석탄이 부족하잖아요. 그거 지금 얼마 전에 유럽이 아니고 미국산 가스를 엄청난 양을 수입을 했잖아요. 네. 물론 러시아가 중국으로 가스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길이 좋아가지고 수출하는 그게 뭐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 그 러시아를 제재를 할 때 그때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와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네. 중국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이런 경제 제재로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다만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지금 러시아는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죠. 나토한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에 이미 가입해버린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언급하지 않고,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이미 친러 성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에 국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침공은 크게 다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가스 가격, 예,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예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유가가 폭등하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때 그때 주가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 전쟁이 발생하고 나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와요. 예전에 뭐 2차 대전 이후에도 왔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도 경제 공황이 오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오거든요. 그런 게 오면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의 가스 가격을 보면 이 경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느냐 유럽의 이 정상들이. 예. 뭐라고 지금 어떤 물밑 협상을 하거나 회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세계대전이 터질 때랑 조금 상황은 달라요. 예전에는 제국주의가 세계 1차 대전이 터질 때 그때는 제국주의 막 다른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터졌고, 그리고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그거 독일한테, 예, 그거 받아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독일의 경제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히틀러가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고 뭐 이렇게 침공할 때 프랑스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얘기만 했어요. 하지마. 예. 영국도, 설마 하겠어? 하지마. 그러다가 그냥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다가 프랑스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런 실수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전쟁이라는 게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우리 물론 뭐 전 세계에서 전쟁이 안 난 나라가 없죠. 네. 없는데 본토가 침공을 당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물론 폭격이 있었긴 했지만 침공 지상군이 투입돼가지고 침공을 당하지 않은 나라가 일본, 영국이잖아요. 나머지는 전쟁이 없었던 곳이 없어요. 물론 미국도 침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네. 장난 아니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세계 대전이 2번이나 거기 유럽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공포감은 가지고 있다. 네.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러시아는 지금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확전이나 확산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스 가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국의 국가통계국 그 국장이 올해 중국 성장률이 8% 정도 될 것 같다. 약 8%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분기는 4.1%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그 중국이 금리를 내릴 이유도 없었고, 예. 그리고 경기 둔화 이런 게 시장에 반영될 그것도 없었는데 월요일 날 빠진 거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그런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정말 터키 경제가 이제 붕괴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이게 18리라까지 떨어졌다가 11리라로 폭등했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를 또 내릴 거다,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리라까지 떨어졌다가 터키 리라 예금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폭등을 했는데, 리라를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이게 뭐 가치가 이제 거의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 터키 경제가 보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터키도 산업이 있잖아요. 제조업이 있어요. 그러면 원자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 리라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이거 달러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거 원재료 수입 대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관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산업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터키가 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가스 공급 중단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급 불안은 해소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다만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주주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개인들이 매도한다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는데, 정말 대주주 기준이 10억, 그게 올해는 변하지 않아요. 내년에 변하는 건데 올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그 개인 투자가 크게 증가한 거는 그 대주주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에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또 뭐 매도를 하니 많이, 뭐 삼성전자가 연초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데, 이게 뭐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바람을 잡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질문에 달러 이거 환율 이거 왜 안 떨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전쟁이 임박했는데 환율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이 에너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환율이 떨어지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지금 불안하면 달러를 사지 원화를 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위기가 조금 지나야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뭐 딱히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오늘 움직이는 주식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게, 제가 내년도에 기대를 했던 주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QSI고 하나가 SK 스퀘어거든요. 근데 QSI도 이미 올랐고, 오늘 SK 스퀘어가 3일째 오르고 있는데 방향을 떨어지다가 잡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그렇게 많이 매수하던 연기금이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좀 클 것 같은데, SK 스퀘어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예. 큰 돈을 운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제 연금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 그걸 왜 그렇게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지금 또 다시 그렇게 하는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운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다른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떨어져가지고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바이브 컴퍼니나 아니면 그 플리토, 우리나라 컨텐츠가 자꾸 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이 번역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 최근에 흐름이 아주 견조하거든요. 예. 그런 거 있고, DDR5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대덕전자하고 코리아 서키트 많이 올랐는데, 뭐 저는 더 이상 이제는 뭐 여기서 뭐 기대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어요. SL하고 그리고 성우하이텍 뭐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뭐 그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큰 현대모비스인가요? 그것도 좀 올랐잖아요. 네. 뭐 그런 쪽으로도 봐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참
오래 기다렸는데 내년 초에는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뉴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